2025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 정고가 19조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불안하실 텐데요. 2021년도를 비교해 보니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차 정고가 증가하는 종목들도 악재가 아닌 이유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하투자 전문입니다. 오늘 방송 순서입니다. 2025년 3월 마지막 주에 대차 정고 증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고, 그리고 2021년도 4월달 마지막 주에 대차 정고 증가한 종목들이 공매도가 재개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서 코스피 증시의 4월 밴드 움직임을 예상하는 흐름을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들 대차 잔고 하는지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대차 잔고란 주식을 빌린 잔고를 말하는 건데요. 결국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여 수치가 바로 대차 잔고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꼭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공매도가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보긴 그런데 확률은 높아지는 거는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대차 잔고가 증가한 기업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4천억 규모,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 1000억 규모, 알테오젠도 한 1000억 규모로 대차 잔고가 증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는데, 코스피에서 코덱스 200, 타이거 탑 10 보면 사실상 증시가 밀릴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공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장이 떨어진다,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시총 1, 2위 기업들이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가 된 거 보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눌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재개한 시점이 2021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23년도 11월 6일 날 금지하고 나서 첫 이제 재개 흐름인 거고, 과거 2020년도에 3월 16일 날 전 종목 금지하고 나서 일부 대형주들을 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공매도를 재개한 시점이 5월 3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5월 3일 전 일주일 동안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고, 또 시장이 올랐는지 빠졌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월 3일 날 시작하고 나서 하루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는데 6월 26일까지의 흐름을 보면 두 달 가까이죠. 두 달 가까이 흐름을 보면 오히려 코스피가 6%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15일까지 약 한 2주 가까이는 빠졌어요. 3.5%나 좀 빠졌더라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니까 또 한 두 달 가까이가 또 한 17%. 그러니까 증시가 의외로 되게 상승세가 나왔던 21년도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가 급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시점이 된 상황인데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5월 3일 공매도 재개 전 일주일간 대차 잔고가 증가한 코스피 종목들 순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대차 잔고가 한 3천억 가까이 늘었던 걸 볼 수가 있겠고, H&M도 1000억 원 넘게 증가가 됐고,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들과 금융주, 2차전지 종목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좀 대차 잔고가 좀 증가가 됐는데, 추이 흐름을 보니까 이때가 이제 공매도 재개 시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중간에 변동성이 조금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급락했다, 또 상승 나왔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그냥 박스권 구간 움직임이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대차 잔고가 2위 였던 H&M 약 1100억 정도 일주일 동안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5월 한 달간 흐름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거 오히려 5월 한 달간 35%의 급증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올라갔을까? 그리고 왜 대차 잔고가 이렇게 급증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 당시에 올해 2023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해서 한 5배 가까이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500% 올라가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시작하면 H&M은 급락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막상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로 치는 사람들이 당하는,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올라간, 그런 케이스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당시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이었는데 사명이 바뀌었는데, 두산중공업이 2021년도 5월, 6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 공매도 시점 여기거든요. 이 이후에 무려 15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차 잔고가 바로 직전에 380억이 증가가 됐고, 코스피에서는 대차 잔고 증가율이 한 10위권 정도 되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 물론 이 당시에 한미 SMR 기대감이 불었던 테마가 형성이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공매도 증가가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강한 반등세가 나온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떨어진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공매도 시점 여기였습니다. 여기 이후에 한 달간 약 20%가 급락이 나왔어요. 이유는 대규모 적자, 실적 발표가 나왔고 유상증자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이 당시에 20% 정도 급락이 나왔었는데, 한 달 뒤에 보면 물론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진 못했는데 꽤나 회복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올라간 기업들만 있는 건 아니고 삼성중공업처럼 떨어진 기업들도 있다. 대차잔고가 한 280억 정도 증가가 됐고, 코스피에서는 한 15위권 정도로 대차잔고가 증가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도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알테오젠도 있겠고요. 이런 유명한 기업들이 대차 잔고가 700억, 300억, 300억, 100억 단위 이상으로 증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솔브레인입니다. 대차 잔고가 1위 기업이었고 약 700억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하고 나서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한 2개월 동안 좀 추세적으로 보면 쭉 떨어진 모습인데, 이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15% 정도였거든요. 한 15% 정도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20% 정도가 급등이 나오면서 한 2개월치 하락분을 다 메우고도 남는 수치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많이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 이후에 한 2주간은 좀 떨어졌어요. 한 10% 정도 떨어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그냥 랠리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2차전지 업종들이 강했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물론 하반기에 좀 움직이긴 했지만 주로 강세였던 건 20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상반기가 가장 피크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공매도 비중이 높았지만 77%가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공매도 직전에 대차 잔고가 370억이 증가한 코스닥 2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 뒤에는 오히려 급등 나온 모습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간 약 한 15% 정도는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회복이 되면서 한 저점 대비해서 한 45% 정도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대차 잔고가 한 110억 정도 증가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헬릭스믹스, 이때 당시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죠. 이 종목은 오히려 공매도 시작하고 나서 계속 좀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 이후에 5월 달에, 그리고 나서 약 한 6월 11일까지 해서 45% 정도가 급등이 나왔다. 오히려 상위권 안에서는 상승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좀 비슷하게 바이오와 2차전지 종목들이 많았어요. 물론 시총 상위주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 마찬가지겠지만, 에코프로 BM, 솔브레인 모두 2차전지 관련주였고요. 첨보, CIS, 대주전자, PNT 이런 종목들이 다 2차전지 섹터였잖아요. 근데 2차전지 업종들이 한 달 뒤에 대부분 급등이 나왔던 걸 보면,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꼭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추세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 더 상승세가 많이 나왔던 걸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보름간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는 하락세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후에 대부분은 회복하고 상승 구조가 나온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21년도와 2025년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1년 당시에는 2020년도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된 거고요. 2025년도에는 하락 추세였다라는 거죠. 하락 추세에서 살짝 올라온 자리에서 공매도가 다시 나온 거. 그래서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락 박스 추세에서 2025년도의 공매도 시점이었다가
큰 차이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가 없는 상황인데 2024년도 3월달 대비해서 약 지수가 한 24% 정도가 좀 급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작년 3월달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공매도 재개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4월달에 이제 증권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00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557포인트, 2,5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단을 한 마이너스 한 3% 내외 정도의 구간으로 좀 보는 것 같고, 상단은 조금 열려 있습니다. 요 고점이 2,680인데 여기보다 한 2,700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 4개 정도 되네요. 4개 정도를 2,700 이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런데 뭐 사실 증권가의 예측이 꼭 들어맞는 경우보다는 좀 틀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2,500선을 살짝 깨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좀 마음 편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4월 중순 또는 4월 또 말 정도에는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그 정도로 보는 게 우리가 기대치를 좀 낮추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 제가 이제 시장이 상승적인 코멘트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공매도 재개가 되면 외국인이 복귀할 가능성을 많이 점치곤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는 시점부터 해서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공매도와 매수와 매도 전략을 같이 쓰면서 전략을 구사하는데, 공매도가 안 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많이 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2024년도 7월달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이 5%나 감소가 됐습니다. 약 수십조 원의 금액대가 한국 주식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6%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5% 정도까지만 좀 땡겨주는 그림이 나오면 사실상 증시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재 삼성전자도 좀 탄력적으로 좀 방어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을 먼저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일단 요즘에 이제 글로벌, 특히 미국과 전 세계가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트럼프 관세도 시작이 되는데, 자, 변동성으로 단기 변동성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2,500선 정도 깨질 수 있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추세 급락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다. 그리고 지금 대차정고 증가 종목들이 뭐 일주일 정도, 2주 정도는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 2, 3개월 구간을 보면 상승 종목들이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건 팩트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보유 지분이 지금 시점에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 구조가 더 많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차정고가 증가한 종목들이 불안하실 텐데,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 매도보다는 오히려 추후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 더 강하게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